이번 나는 솔로 26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총 정리라고 해야 될까? 요번에 그 특집이 골드 미스 미스터 특집이었잖아. 그러니까 말이 골드 미스 미스터지. 그냥 노총각 노처녀 특집이야.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사람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잘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안 되나.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선호하고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잘 되는 남자들과 잘 안 되는 남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 뭐냐면 이 나이 정도 되면은 이미 꼰대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남자들이 자기가 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뭘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어디 압구정 살고 뒷구정 살고 꾸정물에 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어필을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나,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그렇게 여자들한테 안 먹힌다는 거야. 여자들은 그렇게 속물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을 하려고 해야지 속물적으로 변하는 거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순수해. 그냥 일반 여성이랑 똑같다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솔로라는 게 연애에서 결혼까지 가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 응? 남자도 이렇게 먼저 사귀고 뭐 꽁냥꽁냥하고 손을 잡고 데이트하고 또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죠.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데, 야 우리 모텔 먼저 가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들은 속물적이지 않다. 일단은 이 남자랑 연애를 해보고 연애가 즐겁고 어떤 궁합이 맞고 여러 가지 이 남자의 어떤 그런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서사, 스토리텔링이 없이 내러티브가 없이 그냥 나는 뭐 어디에 자가가 있고 나는 뭐 잠실에 살고 반포동에 살고 압구정에 살고 뒷구정 꾸정물에 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력을 보고 여자들이 어떤 속물적으로 된장년 김치년,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 그렇게 된장년 김치년적으로다가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 나는 솔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전에 그 11기였나? 모태솔로 광수도 있었고, 그 보면은 뭐 직업이 엄청 좋아. 뭐 변리사에다가 의사에다가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별의별 직업이 다 있단 말이야. 재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근데 그 남자들 다 물먹었어.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이 남자가 매력이 있는지, 이 남자 볼에다 뽀뽀를 할 수 있는지,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게 먼저라니까.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만나가지고 즐겁고 싶은 게 1번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순수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외모와 그 재미 이런 것들만 보고 매력만 보고 간다고. 어트랙티브만 보고. 남자들도 비슷하지. 뭐 여자가 아무리 직업이 좋고 변호사는 뭐해. 정숙이 인기 별로 없었잖아. 그렇게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잖아. 보면은 뭐 여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옛날에 저기 거기 14기였나? 거기도 순자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부자 청담동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별로 없었잖아. 왜 그랬어? 남자들이 여자의 매력, 나이, 젊음, 청춘, 얼마나 예쁜지,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다가 컨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트랙티브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는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직업이 좋아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얼마나 많은 수의사, 의사, 정신과 의사 뭐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이 다녔어. 다 소용없어. 일단은 남자의 매력이 1번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면 노골적으로 할수록 여자들이 기피한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거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여기서 물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어렸든 매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일 떨어지는 남자가 영호 같은 남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 어떤 직장, 직업, 그리고 연봉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영호라는 남자가 가장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남이었잖아. 왜 그랬을까?
매력이 있기 때문이야. 잘생기고 얼굴이 깨끗하고 피부가 좋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어떤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호라는 남자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광수나 경수가 인기가 없었던 게 뭐예요? 경수는 좀 그러지 않았지만 광수 같은 경우는 지가 뭐 압구정 살고 여동생이 뭐 여동생이 병원장인 거랑 지랑 무슨 상관이야? 야, 여동생이 병원장이면 너한테 그 병원 주냐? 아이 병신 진짜. 아무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뭐 자기가 어디 살고 어디 출신이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돈 많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리고 되지도 않는 그런 어필들 있잖아.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기려고 그 아재 개그라든지 어떤 재미도 없는데 자꾸 말이 많고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런 남자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 나는 솔로를 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 26기를 보면은 굉장히 적나라해. 그래서 잘 되는 남자들과 안 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자에 대해서도 여자가 뭐 그렇게 경제력이 뭐 좋고 집안이 잘 살고 이런 거 남자들에게 별로 큰 메리트가 안 돼. 실제로 결혼을 할 때 메리트가 되는 거지. 여자도 남자의 직업이 좋고 돈이 많고 그거는 연애를 하고 손을 잡고 뭐 한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가가지고 이제 야 통장 까보자 하면서 이제 너랑 결혼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내가 널 사랑하긴 하지만 결혼하기는 어렵다. 뭐 차키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러는 거지. 여자도 똑같아요. 일단 매력이 돼야 되고 능력은 그 다음이라고. 그래서 예쁜지 안 예쁜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어떻게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아닌지 호의적인지 아닌지 친절하고 상냥한지 아닌지 나이가 어린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통장 까세요 한 다음에 마통 3천이요 꺼지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연애까지를 먼저 목표를 하고 하는 거지 결혼하려고 뭐 미쳐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여기 나는 솔로에 나온 게 아니다. 말이야 뭐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 뭐 애를 며칠 낳고 싶다 말은 이러지만 생각보다도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관이라든지 곤조라든지 이런 거 있는 여자들이 되게 안 먹혀. 그리고 고자세인 여자들 특히 요번에 이 골드 기수에서는 이 노처녀 기수에서는 이 여자들이 대부분 다 콧대가 높아요. 이 나이를 처먹었는지 자기가 인지를 잘 못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순자라든지 옥순이라든지 뭐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영숙이라든지. 영수가 선택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도 끝까지 안 하겠다 이거야. 나도 콧대 높은 여자라 이거야. 순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영호가 나를 선택해줄지 안 해줄지 이제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영호가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야 나 좀 선택해줘. 나도 뭐 할게 뭐 마지막에는 뭐 요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커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남자의 반응을 봐가면서 쟤 나한테 아닌 것 같은데 쟤 나한테 왜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는 거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 돼가지고 플레이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이 많은 여자로서 나이 어린 애들보다 더 어떤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돼. 그런 부분이 뭐가 있어.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그 관록이라든지 어떤 능숙능란함이라든지 어떤 설득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숙이 오히려 나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 누구 상철인가? 그 남자랑 안 될 것 같았는데도 되잖아. 역시 변호사야. 그러니까 그 설득과 구어 삶음을 굉장히 잘한 거야. 그런 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다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20대 초반이고 중반이고 이렇게 콧대를 아직도 높게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그 나이에 걸맞게 조금 그런 여유 있는 그런 품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 이렇게 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요. 너희들이 좀 빡을 치게 해도 저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세요. 난 당신들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거 말고는 나이 든 여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답이 없어. 아직도 20대 뭐 10대 소녀라고 착각하고 생각하지 마. 국이 옥순 망한 거 보면 몰라? 그 여자 안 되잖아. 왜 안 되겠어? 응? 그 여자 콧대가 졸라게 높기 때문이야. 그렇게 콧대 높은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나이 든 여자는 아웃이고 꽝이에요. 아유 저 여자 저래가지고 시집을 못 갔구나. 저 나이 먹도록 시집을 못 간 이유가 저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고 남자들이. 그럼 그렇지. 요런 이미지 있죠. 오히려 지금 영자 같은 경우 상철이랑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뭐 그러고 있다라는 어떤 소문과 찌라시가 있어요. 그 영자님 같은 경우 플레이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상철에 대한 적극적이야. 나 상철이랑 잘해보고 싶고 굉장히 선한 분이라고. 그리고 상철이 그 어떤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영자라는 여자는 굉장히 쿨하게 보내주더라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정숙 씨랑 잘해보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남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 여자가 아 되게 좋은 여자다. 내가 어디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역전 할머니에서 그 얼음 생맥주를 먹는다고 해도 나한테 화를 안 낼 여자친구구나. 나한테 화를 안 낼 아내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나이 든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철님이 영자 씨하고 지금 사귄다라는 찌라시가 저는 이게 그냥 찌라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되게 혼선이 많고 되게 좀 뭐라고 될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야. 그리고 왜 저런 선택을 했지?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왜 저 사람은 저기서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혼선이 빚어지지? 막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을 가려서 해가지고 어떤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이 CPU를 어마어마하게 돌린다는 거야. 대가리를 CPU를 엄청나게 돌린다고 컴퓨터를 돌려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누구에게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고 비호감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려는 어떤 그 리스크 회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솔직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의 옥순 같은 여자가 굉장히 솔직한 거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또 국의 옥순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어. 예의 없고 매너 없고 싸가지 없고 빌런이다. 이래가지고 욕을 뒤지게 쳐먹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이해를 하고 있어. 그리고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라는 그런 인지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기수와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선택이나 말들이 솔직하지가 못해. 그래서 쟤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쟤가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이거를 빙글 돌려서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 영수 같은 사람이 그러지. 솔직히 영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영숙 씨 마음에 하나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쟤를 뭐 보험을 들고 싶은데 보험 들어놓고 어디 젊고 영하고 예쁘고 몸매 좋고 빵빵하고 피부 팽팽하고 이런 애를 어떻게 DM으로 만날 수 없을까? 요런 대가리를 굴린 거야.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독을 해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DM을 해가지고 만난다느니 뭐라느니 그리고 영숙이가 또 누구야? 영숙이가 그 붓글씨 쓰는 그 아저씨랑 할아버지랑 되려고 하니까 야 이거 뭐야 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보험은 또 들고 싶거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막 차버리고 싶기도 하고 보험 들고 싶기도 하고 내가 솔직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나 솔직히 너 애매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혼선을 빚게 돼요. 그리고 자꾸 대가리를 쓰니까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또 현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야 저게 현숙이 광수를 선택하면 현숙이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지 마음에도 없는 선택을 한 거고 지 마음에도 없는 생각을 입으로 말을 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숙이가 광수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최종 선택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현숙과 영식이 사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 둘이서 사귄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이 광수를 선택한 거는 솔직한 선택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광수가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영식을 뭐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선택하기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욕 먹고 싶지도 않고 내가 광수 질질 끌고 가다가 여기서 선택 안 하면은 내가 욕을 먹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 안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가 앞에 그 3박 4일, 4박 5일 동안 또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나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 애매하게 내가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내가 광수를 가지고 노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수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선택에 대한 부담감, 내가 욕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컸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현숙이가 광수를 최종 선택을 한 거지. 그러고 뭐 만나기나 했겠어. 거의 잘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뭐 밥이나 몇 번 얻어먹다가
그냥 이 새끼 언제쯤 연락 안 할까? 그래서 뭐 광수가 현숙에게 카톡을 했겠지. 그러고서 지워지지 않는 일을 보았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그 동기들한테 소식을 전해 들었더니 영식과 현숙이가 사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현숙이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서 저 뭐 변호사 시험을 공부를 졸라게 해가지고 했다. 쟤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백정이고 천민이고 노비다. 이런 식으로 현숙을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결과를 낳은 이유가 현숙이 결국에는 솔직하지 못했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꾸 필터링을 하고 자꾸 애매하게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선택, 솔직하지 못한 최종 선택에 대해서 이게 업보가 쌓인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광수가 현숙을 파괴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현숙이 영식을 사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식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영식 맞나? 그 초가지붕 머리? 그분이 마지막에 보면 라이브 방송에서 초가지붕을 이렇게 해체했어. 그래서 머리를 깔끔하게 샵에서 했고 그랬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여자에게 부담을 안 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되게 존중을 하고 그 여자를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부담을 안 주고 티키타카가 잘 되고 스몰 토크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식 씨라는 남자가 그리고 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솔로를 보면서 또 영식 씨에 대해서 매력을 알게 됐을 수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냐면 그런 쪼다스러운 거, 순수한 거, 착한 거 이런 게 나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자가 어떤 그 풍파에 속세에 찌들지도 않았고 쌈배거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어떤 남자가 여성에게 어떤 공격성, 너무나 심한 적극성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부담을 주면서 여자에게 푸시를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나 선택해달라고 막 광수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무슨 효과라고 해야 되나? 광수를 보다가 영식을 보니까 선녀다. 그런데다가 뭐 직장도 가깝고 또 부담도 안 주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즐거워. 또 데이트도 나쁘지 않아. 남자도 잘생겼어. 순수해, 착해. 뭐 술 먹고 담배 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현숙 입장에서는 얼마나 괜찮은 남자겠어요. 또 건실한 어떤 직장인이다 보니까 또 스마트하잖아. 직업도 좋을 거 아니야. 판교 어디 직장 다니면 카카오, 네이버, NC 뭐 이런 거 다니겠지.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영식이 괜찮은 남자죠. 저는 둘이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성격이 영식 씨가 굉장히 착하고 이런 그런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둘이서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봐. 둘이 선남선녀야. 되게 성격이 잘 맞고 착해. 순둥이들이야. 그런 순둥이적인 사람들이 둘이서 만나서 결혼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나는 솔로를 보면서 이번 기수 총평을 이렇게 해봤고요. 뭐 또 생각나는 거 뭐 있나? 뭐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광수 저 쓰레기 저거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영상 찍어서 또 하도록 하고 나는 솔로 총평을 이렇게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